자, 이재명 전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런데요, 지난 24일 그 재판부에 돌연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왜 냈느냐?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이 발언, 즉 조폭, 깡패, 뭐 여기에 발끈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팟 전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겼던 건달 출신이라고 합니다. 2006년 김성태는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쌍방울 인수 직전부터 쌍방울 주가 조작을 했고 결국 2014년 4월 김성태는 주가 조작의 정점으로 밝혀져 구속 기소됩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저런 말을 다 들었을 텐데 특히 뭐 깡패, 조폭, 뭐 불법 사채업자 이런 말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는 건달이 아닌 기업가다 이러면서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를 낸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의 범죄 이력을 공개하면서 건달 출신인 그를 신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따른 반박 성격으로 보이는데 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요,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건달 출신으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까지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과거 이력을 들어야 이 대북 송금했다라는 이 행위 자체들이 모두 흔들릴 수 있는, 대전제를 흔들 수 있는 최초가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설주한 변호사께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탄원서라고 하면 나는 억울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게 마련인데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묘사하듯이 내가 불법 사채업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말 양심적인 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기는가요?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추측이 되는데요. 네. 이제 뭐 본인은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란 것이 뭐 한두 명의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많은 기업에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은 이제 그룹사라고 하죠. 네. 어떤 그룹사를 대표하는 어떤 회장으로서의 어떤 본인이 정상적인 영업 그다음에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뭐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부분 물론 비판받을 수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꼭 들어갈 수밖에 없던 부분에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진실이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이제 김성태 회장 측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재판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양형 참작을 위해서 제출했다고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 민주당에 있어서 과거만을 너무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돌아가신 네. 이건희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 우리가 뭐 아는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다 형사처벌 받은 형사처벌 경력이 받은 있죠. 경력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저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현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네. 저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을 거고요. 재판부가 민주당 쪽에서 묘사한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측이 보내 올린 그 탄원서의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향해서 조폭 출신이니 뭐 건달이니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깡패라고 부르는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 인신공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을 오히려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물론 김남국 의원이 뭐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영화 대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은요. 네. 누구에게건 그 사람이 뭐 우리 편이든 뭐 저쪽 편이든 네.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아, 예.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김성태 회장의 네. 본질은 네. 건달 출신이다. 이건 뭐 사실관계. 네. 깡패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네. 부패 사업가다.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했었던 그 경력이 있는 것도 형사처벌을 이제, 받았죠. 사실관계고요. 그리고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기업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로 흘러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피고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분명한 사실은 장사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나쁜 표현이 아니라 장사꾼이란 건 뭡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장사꾼이 이재명 그 지사의 의중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화영에게 속아서 보냈다. 그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 의혹을 지금 이제 1심 재판이 한 건이 나왔고 이화영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이 막 시작되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서 본질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100억이나 되는 돈을 과연 누구를 보고 돈을 보냈겠느냐. 그리고 누구를 보고해서의 그 누구는 이런 돈이 오가는 것을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그 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부인해온 것에 대해서 줄곧 억울함을 토해 왔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줄곧 이제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부지사 측의 옥중 편지에서 예, 예. 이제 김성태 씨가 허위 인수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건 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진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재판하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살 변호사님. 이제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선고에는 이제 방금 보신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그런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 조서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 증거로 예.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동의를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태 회장을 부동의를 하면은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 채택은 안 되는데 그럼 검찰 측에서 이 김성태 회장을 증인으로 아마 소환을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서 그 부분을 법정에서 다시 듣는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네. 그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들의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판사 것이고요. 앞에서 다시 한번 진술하면 그건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기 때문에 네.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되고요. 당연히 왜 이런 절차를 가지냐면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화영과 이재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기소가 됐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우리가 뭐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태 회장이 아마 증언으로서 법정에서 법정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